안녕하십니까. 원아이엔티 윤 실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PC를 조립해가지고 출고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양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고객님께 이제 언더볼팅 작업을 무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언더볼팅에 대한 그 개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오버클럭과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 하나가 보통 이제 언더볼팅 작업이고,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언더볼팅이 무엇이며 오버클럭과 무엇이 다른가,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언더볼팅과 오버클럭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CPU가 공장에서 출고가 될 때, 그러니까 이 CPU의 이제 뭐 클럭과 전압이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뭐 인텔이나 AMD에서 근무를 해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뇌피셜이 좀 가득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제 CPU는 반도체죠. 이제 똑같은 설계와 똑같은 공장, 그리고 뭐 똑같은 라인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CPU마다 이 요구하는 전압과 이 성능이 소폭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장에서는 생산되는 CPU 전체가 이제 이 목표 클럭과 성능을 낼 수 있는 만큼 전력을 설계를 합니다. 봐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거 평균적인 수치를 내가지고 보통 뭐 공장에서 스펙을 정하고 출고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되게 명확해요. 먼저 장점은 균일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점으로는 CPU에 필요 이상의 전압이 세팅이 돼서 출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PU를 목표 전압과 목표 클럭을 가진 제품들이 이제 생산이 되겠죠. 뭐 요거를 미달하거나 오히려 초과되는 제품은 오히려 뭐 불량으로 판정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KS 같은 뭐 또 다른 뭐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기 위해서 뭐 빼놓는다던가. 근데 분명히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5.5GHz를 달성을 했는데 어떤 애는 1.24V 뭐 1.2V만 먹어도 동작을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뭐 한 1.4V 정도는 인가가 돼야지 뭐 작동을 하는 애가 있고, 뭐 요런 제품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란 말이야.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는 그 제품마다 이제 그 전압 설정 값을 계속 매번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픽스된 그런 결과값을 가지고 공장에서 출고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공장에서 출고가 되고, 제품의 이제 그 불량 판정 뭐 이런 QC 체크를 해가지고 출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더볼팅이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언더볼팅은 이제 CPU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 전압량보다 이제 낮은 전압을 설정을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로 쓰면 뭐 정확한 명칭은 언더볼테이지 요런 명칭이 될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는 그냥 뭐 언더볼팅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언더볼테이지. 그러니까 이제 낮게 설정을 해준다 이거죠. 언더볼테이지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언더볼팅 작업을 하는데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그냥 제가 세팅하는 작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더볼팅 작업을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첫 번째, 전압을 계속 낮추되 성능 저하가 거의 없는 선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제가 언더볼팅 작업을 진행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의 복지와 업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 내규에 밥을 4끼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회사가 밥을 4끼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 사원들이 밥 4끼를 줘야지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밥을 4끼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업무는, 자, 하루에 서류 처리 550개를 해야 된다. 자, 요걸 기준으로 잡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일을 해보니까, 근데 아예 3끼만 먹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네? 근데 이제 2끼만 좀 먹으니까, 좀 약간 모자라. 일하는데 약간 모자르기 때문에 중간에 좀 간식을 더 먹어. 그러니까 또 중간에 또 간식을 먹으니까 또 일하는 건 또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 밥 먹는 거를 좀 조절을 했다고 칩시다. 약간의 이제 비유를 한 거지만은, 자, 여기서 회사는 인텔과 AMD가 되겠고, 밥은 전압입니다. 자, 업무량, 이거는 클럭으로
제가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자, 이제 또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인텔에서 출시한 13900K가 1.4V에 5.5GHz로 이제 작동을 해요. 근데 전압을 1.3V로 설정을 해도 5.5GHz로 잘 작동을 해. 1.2V로 낮추니까 조금 불안정해. 그래서 1.25V로 높이니까 또 잘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밥을 줄이는 이 작업이 언더볼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언더볼팅을 하는 이유, 이 언더볼팅 하는 이유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고사양 CPU들이 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CPU들이 성능이 오르는 만큼 소비 전력 또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K사존 벤치마크 자료예요. 자, K사존 벤치마크 자료인데,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비교군이 13900K와 12900K를 봅시다. 자, 이제 12900K의 평균 이제 와트 전력 사용량이, 소비 전력이 229.7W가 평균적으로 소모가 됐어요. 근데 이제 피크치,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최대 올라가는 소비 전력량은 330.9W까지 소모가 됐습니다. 근데 13900K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피크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70W 가량 올랐고, 이제 평균 소비 전력은 거의 뭐 한 11W 요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 CPU들이 성능이 오르는 만큼 소비 전력이 오르고 있는데, 이 소비 전력이 오른다라는 거는 발열량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뭘로 비유할 수가 있냐면요, 이제 발열은 똥 싸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발열은 똥과도 같다. 왜냐? 이제 먹는 만큼 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오르면 오를수록 발열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열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발열량이 높아지면은 이제 쿨러의 RPM도 자연스레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빨리 열을 소모를 방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방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쿨러의 RPM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쿨러의 RPM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소음과도 직결이 됩니다. 또한 이제 소비 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전기세도 부담이 좀 가겠죠. 근데 물론 컴퓨터 이제 고사양 PC 맞추시는 분들 중에 예, 소비 전력 뭐 온도를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여러 번 봤어도 이 전기세 가지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 이제 이 언더볼팅을 함으로써 이제 먹는 걸 줄여줌으로써 발열량을 낮추고, 그러니까 이제 적게 먹이니까 애가 똥은 조금만 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볼팅을 함으로써 발열량을 좀 낮춰줄 수가 있고, 이제 만약에 언더볼팅 전에 발열량이 상당히 높았다면은 언더볼팅 후에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도 보여줍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 스로틀링은 이제 CPU가 일정 온도에 다다르면은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 클럭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언더볼팅 전에 발열량이 높아가지고 이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오히려 언더볼팅 후에는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이제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언더볼팅 전후를 봤었을 때 오히려 언더볼팅 후에 이제 시네벤치 스코어가 조금 더 좋게 나오거나 게임 프레임이 소폭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더볼팅과 오버클럭 이 둘 중에 어떤 게 좋은가, 이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언더볼팅을 해서 좋은 CPU가 있고 오버클럭을 해서 좋은 CPU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더볼팅과 오버클럭 작업을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게 좋은지 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개인적으로 순정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부하 프로그램을 돌려봤었을 때 온도가 높다, 뭐 온도가 뭐 한 90도대 나오고 막 뭐 최대 피크치 뭐 한 100 정도 치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이제 좀 언더볼팅이 조금 더 효율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순정 상태에서 뭐 온도가 뭐 한 80도대 나오고 막 딱 봐도 이제 그 온도에 마진율이 좀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버클럭을 고려해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쿨러, 뭐 그리고 CPU,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 그 사용하는 실제 온도, 실내 온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뭐 대부분 인텔 뭐 i9급, 라이젠은 R9 라인급, 그러니까 뭐 7900X에서 7950X 뭐 한 요 정도 급 같은 경우에는 언더볼팅을 많이 해요. 기성품 순행 쿨러로는 온도를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 i9급 뭐 13900K, 뭐 12900K, 그리고 라이젠 R9 뭐 7900X, 7950X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어 수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그 클럭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높고, 요런 라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일체형 순행 쿨러, 뭐 아니면 뭐 일체형 공랭 쿨러, 뭐 요런 제품들 가지고는 온도를 잡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더볼팅 작업이 훨씬 더 효율을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요렇게 보통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뭐 요것도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요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작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번 영상이 어떻게 다가올 줄은 모르겠네요. 이제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저 또한 이거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거 좀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컴퓨터를 좋아하는 그냥 단순한 컴덕들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뭐 제가 말한 것과 조금 다르거나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이제 댓글로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또 의견들 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원INT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있고, 뭐 이제 컴퓨터 굳이 뭐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놀러 오셔가지고 뭐 컴퓨터에 대해 가지고 뭐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던가 그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매장에 방문 주시는 거 환영하니까 뭐 부담 없이 놀러와 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뭐 솔직히 손님 없을 때는 저도 매장에서 게임하고 놀고 이러기 때문에 뭐 같이 뭐 게임하셔도 되고 뭐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 원INT 윤 실장이었고요. 이번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